2010년 5월 3일 미국 버지니아 샬럿츠빌의 한 아파트. 이날 새벽 2시에 남자친구와 집으로 돌아온 케이틀린은 룸메이트인 러브의 방문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있는 러브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침대도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케이틀린의 남자친구는 911에 신고한 뒤 CPR을 했지만 이미 멎어버린 그녀의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그녀는 사망 판정을 받았죠. 경찰은 그녀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군데의 멍을 비롯해 머리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거든요. 확인 결과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가 러브를 살해했을까 하는 질문에 그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조지라는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그들은 2개월 전 헤어졌지만 조지가 그녀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받은 그는 3일 전 그녀에게 연락하긴 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중 말을 바꿔 어제 저녁에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찾아갔고 문을 발로 차 부숴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발에는 당시 문을 발로 찼을 때 남은 상처가 있었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러브가 그를 공격했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녀를 붙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1분 정도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기절했다고 생각해 침대에 눕힌 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러브는 발견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였기에 경찰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풀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브가 죽었다고 말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나를 죽여줘 라고 한탄하기도 했죠. 이 녹화된 모습은 나중에 재판에서 공개됐고 그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축구 등 여러 운동에서 재능을 보이던 중 올해부터는 라크로스 선수로 뛰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신입생 때 라크로스 선수였던 러브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됐고 그녀가 살해되기 직전까지 2년 넘게 사귀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잘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술 문제로 경찰에 체포됐던 것은 2007년에 별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을 때였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1년 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기도 했죠. 당시 그의 저항이 너무 심해 경찰은 테이저건까지 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집행유예 60일과 6개월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벌금과 사회봉사 수행,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학에 공개해야 했음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훗날 러브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공개됐다면 대학이나 그가 속해 있던 팀 운영진이 어떠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이죠. 아무튼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던 조지는 러브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둘은 자주 싸웠고 결국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에도 조지는 그녀에게 집착했고 여러 건의 협박성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흥분해서 실수했다며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다시 또 술에 취하면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4월 30일 그는 그녀에게 모두 엉망진창이다.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최근 일어난 일과 너의 문제를 어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난 러브는 죽이지 그랬냐? 넌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술에 취한 조지는 그녀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고 몸싸움을 벌인 뒤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침대에 눕히고 자리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갈 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과실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는지도 몰랐고 자긴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이죠. 그가 신문 당시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영상 때문에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녀의 죽음이 알코올을 비롯해 ADHD 치료에 쓰이는 약인 에더럴 섭취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채택한 것은 그녀가 두부 충격에 의한 뇌 손상, 즉 조지가 그녀를 벽에 밀치며 받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의도했던 살인이 아니었던 점만 참작돼 그는 최종적으로 2급 살인 혐의로 23년, 절도 혐의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살인이 술로 인한 사고였다며 더 적은 형량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지인 중 한 명은 죽은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중요하겠냐 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러브의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2,945만 달러의 배상금과 1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조지에게 1,500만 달러, 약 22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있어 어떠한 물질적 보상으로도 러브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2030년 6월, 42살이 되어야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조지. 그가 앗아간 한 생명의 무게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